어 네, 안녕하십니까. 학고입니다. 자, 이제 쭉 달려서 일제 시기까지 왔는데, 자 오늘은 에피소드 4 편, 네, 일제 시기의 진실입니다. 제가 전공이 사학과인데 이 부분에서 참, 글쎄요, 항상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계몽 소설이자 대가리를 깨는 용도이므로 이 진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자,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를 한번 복습을 해 보죠. 자, 영국이 띄울까? 자, 영국이 복습을 간단하게 해 보자면 일본을 통해서 조선을 개화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조선이 삐딱선을 타고 개화를 주도할 세력이 잔인하게 짓밟혔다. 그리고 아관파천을 했으니 영국 입장에선 이제 다른 수가 없었다. 무려 식민지로부터 누리는 자본의, 식민지를 거느리고 누렸던 그 세력권을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아주 대략 600경, 자, 대한민국 예산의 1만 년치 분의 이권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자, 항상 지도를 놓고 보면 이랬단 말이죠. 이게 이제 600경 어치의 식민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선이 결국에 아관파천을 하고 결국 조선이 아관파천을 하는 등 와리가리 치는 모양새를 보이니 더 이상 영국도 봐줄 수가 없었다. 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3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고, 또 러일 전쟁을 또 거치고 청일 전쟁을 거치고 하면서 일본도 사실 산업화에만 간신히 성공했지 사실상 부채 정부였다. 가, 네, 저번 시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있죠. 조선 내부는 식민지 직전, 식민지 직전의 조선 내부는 어땠냐? 갑신정변의 사례에서 봤듯 고종, 민비, 소수의 사대부 vs 나머지였다. 나머지 전부였다. 그러니까 약탈을 당 약탈이었다, 사실상. 네,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 자, 이거를 보시면 여기구나. 자, 이거는 조선총독부가, 이 조선총독부의 예산인데, 자, 조선총독부는, 자, 지금 보여드릴 자료는 조선총독부의 회계 자료입니다. 회계 자료인데, 자, 요거를 보시면, 자, 이게 쭉 있죠. 이제 1910년부터 이랬으니까요. 자, 이게 쭉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조선총독부를 보시면 전체 예산에 항상 있죠, 이게.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쭉 나가요. 이게 쭉 나가서 식민지 마렵까지 가는데 이게 이제 원조 및 차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선총독부는 원조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회계의 운영이, 그러니까 재정의 운영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많이 안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의 회계 자료를 보면
정상적으로 회계 재정의 운영이 불가능했어요. 반드시 외부 그러니까 일본 본토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야 세출의 감당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언제 동안? 기간이 식 조선 총독부가 존재했던 내내. 자, 또 이거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조선 총독부가 있던 시절에 조선의 인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300만이죠? 확대를 해 볼까요? 확대가 안 돼. 되는구나. 자, 조선의 총 인구인데 이게 1910 년이란 말이에요. 자, 1,300만 명에서부터 쭉 늘어서 2,500만 까지 더블 거의 뭐 더블이 된 거죠. 즉 조선 총독부 기간 내내 인구가 1910년 1,300만에서 1944년 2,580만까지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다고. 무려 더블 스코어죠. 더블 스코어. 거의. 자, 그러면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일제가 조선을 수탈했다면서요. 조선을 수탈했다면서요. 실상은 그게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지해야 해요. 이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인은. 원인은 뭐 첫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식민지라고 하는 곳이 진짜 그 땅에서 원료나 내지는 광물이나 정말 값비싼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 땅이면 오히려 이게 돈 먹는 하마예요, 하마. 하마예요. 특히나 조선은 땅이 척박하거든요. 어? 대부분의 이 한반도의 70%가 산지예요, 산지. 산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자, 인구는 늘었단 말이죠. 인구는 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긴? 인구가 늘었어. 인구가 2배나 늘었어. 한 세대 만에. 이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살기가 대놓고 말하면 살기가 좋았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합계 출산율이 이렇잖아요. 이렇단 말이에요. 왜 인구가 지금은 자,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죠. 자, 복잡한 생각 말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 보자. 왜 출산율이 줄어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가 팍팍해서입니다. 살기가 팍팍해요. 성장률은 둔화되고 등등 이런 소리를 안 해도 살기가 팍팍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어? 지금 특히나 2030 세대를 보면 아마 이런 의견에 물론 이제 6.25 때 비하면 또 살기가 뭐 나은 세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희망, 정확하게 말하면 희망이죠, 희망. 희망. 그러니까 내가 사는 나라와 내가 정확히 말하면 내가 사는 나라와 내가 더 잘 살 것 같아라고 하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 자 근데 조선 총독부가 있던 동안의 인구를 한번 보시죠. 그럼 어떤 결과죠? 희망이 있었어요 이때는 서민들한테. 이때는 서민들한테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그렇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 누군가는 혹은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어? 민족봉이든 어? 정말 어? 자 뭐라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당시에는 조선이 낮았으니까 인구가 늘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응? 우리가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들었으니까 다른 선진국들처럼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이 소득 수준이 낮았으니까 그냥 많이 낳는 것이 어 그냥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았던 거 아니냐. 일본이 잘해줘서가 아니라 일본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조선을 발전시키고 조선을 일반 백성들이 더욱 살기 좋게 만들어서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럴까요? 물론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뭐 의도가 당연히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이조 후기가 어땠죠? 이조 후기가? 제가 말씀드렸죠. 갑신정변에서 개화파의 목을 이렇게 효수를 해 버렸어요. 어? 갑신정변에서 대역부도 옥균이라 그래 가지고 아니 이런 나라에서 어? 이게 살기가 좋았던 시대로 보이십니까? 어? 이게 살기가 좋았던 시대예요? 갑신정변의 주역 개화파 김옥균을 말 그대로 시체의 목을 잘랐다고 어? 백성들이 살기 좋은 시대야? 그러면 이조 후기 때에 왜 동학군의 어? 우리가 일진회에 가입을 했고 이들은 일본의 한일 합방 청원서를 왜 냈어? 어?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또 하나는 자 여러분 국사 교과서 지금은 국사 뭐 한국사 교과서인데 자 여러분 이조 말기를 배울 때 마렵을 배울 때 뭐가 나오죠? 삼정의 문란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삼정의 문란이란 게 뭐냐? 자 이제 전정, 군정, 환곡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곡식을 꿔 주고 일반 백성들에게 소정의 이익만을 받아서 백성들이 굶지 않게 해 주는 제도인데 이게 나중에 수탈의 제도로 변해요. 수탈의 제도로. 그래서 소위 소위 백성 수탈의 정말 상시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때에 민씨 척족이나 노론 내지는 후기의 세도가에 연결된 사람이 아니면 큰 부를 모을 수가 없었어요. 어? 민씨척족이나 세도가에 연결된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이조 만렵 때 나라가 너무 부패해서 그 이제 문명과 야만이란 책에도 선교사가 조선을 그대로 기록한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책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조선은 북한과 같은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이 망했어. 북한이 망했어. 그래서 북한 재건 운동이 일어나. 그러면
북한 재건 운동은 왜냐? 어 양반은 소수의 공산당 간부고 임금은 어 수령님이죠. 어 북한 재건 운동은 평양에 살면서 김정은의 은혜로 살던 소수의 사람들이겠어요? 아니면 어 정말 가축처럼 취급되던 일반 어 북한 주민이겠어요? 어 지금 탈북민들 반응 보면 딱 견적 나오잖아. 어 근데 그런데 조선이라고 달랐을까? 어 그것도 고종이 결국에는 돈 받고 일본에 나라를 팔았는데 어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이런 거예요. 갑신정변에서도 나왔듯이 고종, 민비, 소수 양반 vs 나머지였는데 조선이 망했어. 그러면 누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했을까요? 어? 이걸 말로 해야 아나? 어? 이걸 말로 해야 할까요? 어? 지금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할 역사는 무지성 반일뽕이 아니라 어? 이런 무능한 지배층이 응? 쇄국을 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부패로 어? 아주 몰아넣는 그런 지배층을 몰아내지 못했다는 것에 방점을 맞춰야 돼요. 어? 방점을 맞춰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생각을 해 봅시다. 뭔 생각? 뭔 생각? 그러면 조선 내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만주로 만주나 어 화북으로 옮겨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사람들은 과연 그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어디였으며 어떻게 그 막대한 자금을 형성했던 것일까요? 힌트. 어? 조선의 삼정의 문란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답이.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선의 수구파일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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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높은 것입니다. 조선의 삼정의 문란이. 그러면 더해서 플러스, 플러스 일제 시기의 지주들은 친일파일까요? 아니면 어? 독립운동을 어? 지원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참 이게 어? 받아들이기가. 자, 보시면 조선총독부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조가 없으면 정부 재정을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요 차트인데 거의 일본이 망하기까지 어? 원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제 시대 때 인구가 2배 더블 스코어가 됐고. 그래서 참 이 일제 시기의 역사를 이제는
그래서 일제 시기의 진실은 뭐냐? 뭐냐? 어 굳이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참 뭐랄까요?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제가 직어국 사학과 추억을 되새겨 보면 참 국립대 교수들도 참 진짜 뭐랄까요? 뭐 개인적인 성품들이야 다들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일제 시기만 나오면 그러니 여기에서부터 있는 그대로 감정을 추스르고 받아들이질 못하니 자 이게 어디로 연결되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못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혹시나 보실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국제 세력의 기류, 그러니까 국제 정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해서 식민지가 됐는데 일본은 애당초에 빚더미에 앉았으므로 조선을 식민지를 삼을 생각이 없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악의 근원이 영국이라고 볼 수 있죠. 어? 어? 사실 일본은 욕바지였던 거예요. 욕바지. 어? 욕바지.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보면 이렇다. 그리고 소위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분들도 음 조선에서 어떤 거대한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생각을. 자 그래서 일제 시기 내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외정기 저는 일제 강점기란 말을 잘 안 써요. 이게 과정을 보면 조선이 너무 바보같이 굴었던 게 그러니까 고종과 민비가 너무 바보같이 굴었던 게 커서 외정기는 어떻게 보면 일반 500년 동안 가축처럼 취급되던 조선 백성들과 플러스 노론 제외한 뭐랄까요? 뭐 잔반이라고 할까요? 음 상반들이 살기 좋은 시대였다. 인구 2 배, 더블 스코어 그다음에 조선 총독부 재정은 원조로 운영됨. 이랬다. 참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역설이 뭐냐. 조선 부흥 내지는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분들도 사실은 조선의 수구파일 가능성이 매우 다분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걸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대한제국 국제 대한제국 국제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뭐 황권을 뭐 저거 했다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자 여기 보이시죠? 자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자 여기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 대한제국 국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헌법입니다. 대한제국 국제 제2 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500 년간 전래되었고 앞으로도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 정치이니라. 그니까 쉽게 말하면 조선 대한제국은 조선인들의 나라가 아니라 고종 1 인의
조종 1인 그리고 외척이 모든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제에서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고 어 경제적인 번영을 향유하고 잘 살게 할 이유가 고종에게 있었을까요?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정리하자면 조선 후기의 삼정의 물. 그런데 조선이 망할 때 거대한 재산을 처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 과연 그 자금의 출처는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들이 대대로 누리던 이권의 복권을 발해서. 자, 이것은 해 봅시다. 빛.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